이번에는 터널이 되겠습니다. 터널은 그렇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들을 보면은 일반 터널 굴착 방법, 터널 보강 공법, 나텔 터널 공법, 객착식 터널 공법, 기계 터널 공법인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터널 고강 공법이 좀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터널 굴착 공법에서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도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헤딩인데요. 우리가 터널을 팔 때 만약에 터널의 단면이 있다면은 이것을 한목에 다 전 단면을 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을 먼저 들어간다면 이 먼저 파 들어가는 부분, 이게 헤딩이 됩니다. 헤딩. 도갱이라 그러는데요. 즉 터널을 팔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있으면은 이렇게 먼저 파 들어가는 부분. 자, 여기 같은 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면은 이렇게 어떠한 부분을 먼저 파 들어가는 부분을 보통 도갱이라 그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종류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설 도갱, 저설 도갱, 그 다음에 척벽 타는 것, 척벽, 그 다음에 중심 도갱 뭐 들인데요. 주로 여기들은 여러분들은 공부 좀 해야 될 것은 정설 도갱, 이 부분을 먼저 들어가는 것은 정설이 되겠고요. 정설.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을 먼저 타는 것을 저설 도갱이라 그러고요. 이 양쪽에 싸는 거, 이것이 바로 척벽 도갱이 되겠습니다. 척벽. 주로 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저설하고 척벽인데요. 요 정도는 조금 암기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먼저 파 들어가는 부분에 어떤 쪽으로 이용하느냐, 뭐 목적은 뭐냐면 우선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질이 좋은지 나쁜지 지질 조사에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 터널의 일부분을 굴착하는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부분에다 재료를 운반을 하든지 환기 작업, 뭐 배수까지도 있죠. 배수까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복공. 자, 복공은 다른 말로 자, 라이닝이라 그럽니다. 라이닝. 영어로는 라이닝이라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뭐냐면 터널의 단면을 팔 때 이런 식으로 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아무도 발파에 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매끈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를 한번 입히는 것을 이걸 보통 라이닝이라는 거죠. 코팅에 비해서 두께가 큰 것을 보통 라이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본건과 파워포인트 보시면 알겠지만, 본건과 여건이 있습니다. 본건은 원래 순서대로 했다는 것이고, 여건을 반대로 했다는데, 우리가 보통 하면, 이 척벽 부분이 있고요. 이쪽을 척벽 부분이라 그러고, 물론 이쪽에도 척벽이게 되겠죠. 그죠? 이쪽 윗부분을 보통 이쪽에는 아치 모양이기 때문에 아치 부분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 척벽을 먼저 하고, 아치 부분을 나중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본건이라고 합니다. 본건. 거기에 비해서 여건은요, 이 아치 부분을 먼저 하고 척벽을 나중에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여건이라는 거죠. 여건이라는 거. 순서가 반대라는 거죠. 아무래도 밑을 먼저 하고 척벽을 먼저 하고 아치 윗부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본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건은요, 척벽도경 선진행 굴착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건은 주로 집안이 불량한 곳에 많이 쓰는데, 저설도경 선진상부 반단면 공법에 주로 이것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건과 본건을 순수만 좀 알아놓고 그 공법들이 어떤 것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전단면 굴착 공법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터널을 팔 때 어떻게 됩니까? 전단면을 한목에 다 판다는 거죠. 아무도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한목에 다 파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빠르고, 또 이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지질이 양호할 거고 집안이 양호해야지 하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확률이 아무래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 그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한 번만에 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공 속도는 상당히 빨라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포인트 보면은 지질이 양호한 경우에 소단면인 터널에 적용하는 공법이고요. 공사 기간이 짧고 봉사가 비교적 짧으니까 됩니까? 돈이 적게 들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습니까? 집안이 나쁜 공간에 만났을 때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당연하죠. 연약 집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다른 공법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저설도경 선진링입니다. 자, 저설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죠. 이 헤딩에서 아랫부분을 파는 게 저설이니까. 자, 저설. 자, 터널 단면을 이렇게 했다면, 첫 번째가 저설 도경이니까, 자, 저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설. 이 부분을 먼저 판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먼저 파고요. 그 다음에 선진링이니까 두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링상에 이렇게 판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가 되고요. 이게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선 순서는 됐고요. 그러고 나서 물론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파겠죠. 이 부분이 세 번째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이 복공을 해야 되는데, 라이닝을 해야 되는데, 라이닝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팠으니까 여기는 라이닝을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를 먼저 했고, 자, 라이닝의 순서를 보면요. 아무래도 여기를 먼저 라이닝을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나중에 된다. 여기를 아치를 먼저 하고, 자, 아치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척백을 하니까 뭡니까? 이거는 바로 여건이 되겠다는 거죠. 여건. 이건 주로 저설 도갱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물이 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연약지방 같은 데서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개요를 한번 보면요. 조금 전에 나왔듯이 저설 도갱을 먼저 굴착하고 용수의 확인을 한 다음 링상으로 굴착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복공은 여건이다. 뭐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저설도경 선진상부 반단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자, 이렇게 쓰면 자, 저설도경이니까 이 부분을 먼저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선진상부 반단면이니까 돼. 이만큼을 먼저 굴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저설은 똑같고요. 저설도경 선진 상부 반단면이다. 상부 반단면. 자, 상부 반단면. 이거는 선진링이었죠, 선진링. 자, 이건 어때요? 이렇게 많이 팔 수 있다는 것은 이것에 비해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집안에 좀 더 양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진링은 아무래도 이 선진 상부 반단면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조금 파니까 됩니까? 더 연약한 집안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척벽 부분을 굴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아치 부분을 먼저 라이닝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척벽을 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건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쉽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척백도경 선진링 굴착 공법입니다. 자, 척백도경. 자, 터널 이렇게 따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척백도경이라는 거죠. 척백도경이니까 뭡니까? 척백부터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한다. 그러니까 얼마 할까? 이 부분을 팠으니까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칠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먼저 척백부터 라이닝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선진링이니까 뭡니까? 위쪽 부분을 이렇게 파낼 수 있다는 거죠, 선진링. 그러니까 아치 부분을 나중에 샀으니까 됩니까? 이 부분을 팠으니까 됩니까? 여기다 콘크리트를 라이닝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치 부분을 했으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는 본건이 되겠죠, 본건. 본건이 된다. 그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됩니까? 이 부분을 팔 때는 여기 1번, 2번들이 라이닝이 다 돼 있으니까 뭡니까? 안전해서 무너질 확률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연약 집안에 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파워포인트 보면 두 번째 본권은 본권이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산악터널 공법 중 연약 집안의 굴착 공법에서 가장 확실하다. 자, 가장 연약 집안은 척백도경이다. 자, 가장 연약 집안이다. 요거 조금 외우시고요. 자, 요거는 가장 연약 집안이다. 자, 연약 집안에 쓰고요. 그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공사비가 조금 비싸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버섯템 반단면 굴착 공법입니다. 자, 버섯템. 자, 버섯이 어떻게 됐죠? 자, 이렇게 쓰면, 우리가 터널 모양 이렇게 쓰면, 버섯이 어떻게 됐습니까? 버섯 모양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그죠? 그러니까 상부 반단면하고 이 상부 반단면 부분과 어떻게 합니까? 중앙부부터 먼저 굴착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먼저 굴착했고요. 그 다음에 이 척벽 쪽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 팠으니까 여기 아치 부분에 먼저 라이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라이닝 되고 나서 뭐 됩니까? 이 부분에 굴착하고 나서 여기에 라이닝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척벽이 되니까 이거는 뭡니까? 여건이 되겠죠, 여건. 그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요, 습곡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지형이 어떤 횡방향의 힘에
있기 때문에 옷고름이 쥐어져도 이렇게 주름 쥐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름 쥐어지는 것이 바로 석복인데요. 뭐 시험에서는 자주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한번 용어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나을 거예요. 자, 시험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청 폴토존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리 시간에도 공부하셨듯이 어떤 지청이 어떤 지각의 힘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어긋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위로 작용하는 힘이 있고 밑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 싶다. 그러면 이분이 파쇄되면서 어떻습니까? 한 지층은 위로 올라가고 한 지층은 밑으로 나갈까. 그러니까 여기에 파쇄대가 형성된다. 파쇄대가. 그렇죠? 이게 바로 폴토존입니다. 폴토. 자, 폴토존. 자, 단층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터널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과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변형되고 파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터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단층, 폴토존을 통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파쇄돼서는 뭡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지하수열에도 이리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물이 많이 나는 부분, 그러니까 지하수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폴토존은 용어만 조금 정리하면 될 거고요. 그 외의 용어들은 각자 한번 책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터널의 이상지압인데요. 이것도 가끔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터널의 지압이 생기면은 결과적으로 이상 압력이 생기면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터널 단면의 형태가 변형이 된다는 거죠. 변형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동발의 공이나 콘크리트 복공이 변형되어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보통 이상지압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이상지압은 뭐냐? 원인이 뭐냐? 편압. 그러니까 압력이 방향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바닥이 팽창하거나, 그러니까 본바닥이 위로 솟아오르는 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부 응력이 감소하는 경우에 주로 이것이 원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책을 한번 보면요. 그림에서도 나왔듯이,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산이 이렇게 쓰면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터널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작용하는, 이쪽에서 작용하는 압력과 이쪽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압성토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압성토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압성토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뭡니까? 보호 절취가 되겠죠. 자,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잘라내버립니다. 잘라내면. 이게 이제 절취한다. 보호 절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터널 입구 갱구 부분에서 해야 돼요. 복공 라이닝 공을 시공한다는 방법. 저 갱구 부분에 라이닝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원인 세 가지는 좀 보아두시고요. 그 대책 세 가지는 조금 반드시 좀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주는 출제되지 않지만은, 지금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데요, 과거에 조금 출제됐던 것 중에서 뭐냐면은, 터널의 지주식 동발의 공법인데요. 자, 동발의 공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맞대음식, 버티뽀식, 그 다음에 뒷버티복식이 있는데요. 맞대음식은 뭐냐면은, 이거는 국부적인 낙반을, 그러니까 그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국부적인 낙반을 반대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 터널이 이렇게 쓰면요. 자, 터널이 이렇게 쓰면은, 자, 이 부분에서 낙반의 위험성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도 돼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것이 바로, 맞대음식 동발의 경우이다. 그죠? 이 부분의 연약 부분 낙서가 위험되고요. 그 다음에 버팀뽀식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나무가지 모양으로 됐다는 것만 생각하십니다. 나무가지. 우리가 나무가지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림에서 나왔듯이 나무가지 모양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뒷버팀뽀식은 자 그림에 나와있듯이 어떻게 됩니까? 중돌에서 막바로 들어갔죠. 방사 모양으로. 자 그거 그림만 조금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외워야 할 것이 맞대음식, 버팀뽀식, 뒷버팀뽀식이 있다는 거 그거를 조금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터널 환기인데요. 자, 터널 환기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 중 환기와 공사 후 환기가 있는데요. 자, 공사 중에서는 연속식, 단속식, 배기식, 송기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공사 후는
종류식, 행류식, 반행류식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써놨냐면은 시험 문제에서 관련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터널 한기의 종류를 쓰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공사 중의 한기성을 쓰는 책들도 있고 시중에서는 그 다음에 공사 후의 방식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명확하게 공사 중인지 후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공사 중의 종류와 공사 후의 종류를 구분해서 썼으니까 답안 작성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둘 다 하는 것도 참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의 개개인의 방법은 필요 없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공사의 종류만 외우시면 되는데 종류식은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터널이 이렇게 쓰면 터널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은 여기 이렇게 종류식을 쓰면 됩니까? 자연 배기를 이용하는 거고요. 행류식은 어떻습니까? 이 갱구에 이분에 송기식으로 하든지 흡입식으로 하든지 어떻습니까? 바람을 빌어였든지 뭐 땡겨내는 그런 방법이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공간을 많이 포함하고요. 반행류식은 두 방법을 합쳐놓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조금 외워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이 터널 보강 공법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록볼트인데요. 자, 록볼트. 록볼트니까. 자, 록이라는 말에서 대상 안반이 어떻습니까? 대상 지반이 안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볼트는 어떻습니까? 길이가 짧죠. 여기에 비해서 뭡니까? 앵커는 길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짧은 것이다. 주로 이건 뭡니까? 길이가 짧다는 것은 긴장력을 가하지 못한다는 거. 어쨌든 여러분들 볼트가 앵커에 비해서 길이가 짧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는 대상 지반이 안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터널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아무래도 검이 갖거나 이완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볼트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완되어 있는 부분에 볼트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보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판을 두 개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볼트로 더 조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괴요가 자 어쨌든 간에 이 이완된 부분을 경함까지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거고요. 거기에 작용 효과는 봉합,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묶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빔 형성.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 얇은 판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묶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의 빔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또 그 밑에는 아치 형성 효과도 되겠죠. 이것이 하나의 아치가 되어볼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내압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작용 효과도 좀 외워 놓으시고요. 자, 종류는 팽창식, 그니까 익스펜션, 팽창형, 세기형, 접착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팽창액은 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자, 이렇게 파고 나서, 여기 수콘을 이렇게 놔두고 나서, 자, 이렇게 콘이 있다 칩시다. 여기에서 암콘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박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팽창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꽉 물리게 될 것이라고요. 이게 팽창이고요. 자, 세기형은 반대 모양입니다. 반대 세기형 모양은 자,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데다가 자, 콘 하나를 이렇게 해서 이걸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안에 것을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벌어져 갖고 이것이 이렇게 딱 묶이는 방법. 이것이 세깅이고요. 접착은 말 그대로 접착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사실 말 필요 없고 여러분들 종류 세 가지만 암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록 앵커입니다. 자, 록 앵커. 자, 록 앵커인데요. 대상 적용 지반은 어떻게 됩니까? 안반이 될 거고요. 앵커는 어떻게 됩니까? 볼트에 비해서 길다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길다는 거죠. 길다는 말은 뭐냐면 긴장력을 가할 수 있다. 긴장력, 뭐 인장력도 가능하죠. 그죠? 어쨌든 긴장력을 가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정착 대상 지반이 안반이고요. 비거적 앵커 길이가 길고 앵커 한 대의 내력이 크며 인장력을 가하여 구조물을 정착시킬 수 있다. 이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얼스 앵커입니다. 얼스 앵커는 말 그대로 자, 얼스 앵커가 나오는데요.
자, earth anchor다는 것은 말 그대로 됩니까? 대상 주변 기반이 흙이다는 거죠. soil이라는 거죠. soil, 흙이다는 거고요. anchor이니까 됩니까? 길이가 기니까 됩니까? 긴장력을 작용시킬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한번 보면요. 앵커의 적용 정착 대상 기반을 사층, 낙층, 롬층 등으로 잡고 앵커 케이블의 PC 강세를 사용하여 긴장력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긴장력을 주어 구조물을 정칭하는 것이다.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종류는요. 앵커판과 앵커보, 타이백, 연직 앵커 말뚝, 뭐 수직 앵커 말뚝이라는 말과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경사 말뚝으로 지지된 앵커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니까 쉽게 할 수 있죠. 자, 앵커팜과 앵커보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백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타이백. 그죠? 이거 타이백. 이건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요거는 가끔 시험 문제에서 쓰는 것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종류만 조금 외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 방식은요, 마찰형. 자, 여기에, 요 부분에, 이것을 주로 앵커치라 그러는데요. 자, 1장에서도 나왔었죠, 그죠? 자, 이건 두부와 인장부와 어떻게 돼요? 앵커체로 구성되는데요. 이 부분의 마찰에 의해서 하는 방법. 마찰에, 앵커체, 마찰에 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가 앞에 이하연계에서 있는 지압에서의 선생님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토질미 기초에서 됐지만은, 자, 어떻게 됩니까? 앵커체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이분의 마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분에 생기는 지압. 그죠? 두 가지 다인 복합형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도 조금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스 앵커의 극한 하중. 자, PU를 구하는 방법은, 자, 모래 지반이냐, 점토 지반이냐에 따라서 그 공식이 좀 달라지죠. 자, 모래 지반 같은 경우는요, 자, 타이백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 치시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앵커체가 이런 식으로 있다. 치면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길이가 L로 되어 있고요. 요 길이가, 지름이 D인 경우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요 높이가, 이 가운데 부분의 높이가 만약에 X, 자, 교재에서는 그 H라 그러니까 H라고 한번 해볼까요? H면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의 수직응력은 얼마입니까? 시그마 부에는 어떻게 돼요? 감마 곱하기 H가 되겠죠. 감마 곱하기. 그러니까 요 둘레는, 자, 여기에서 마찰력에서 하니까 요 표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요 원둘레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곱하기 D가 될 거고요. 이 길이 L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스몰 L이 될 겁니다. 파이 곱하기 L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 시그마 보인데, 자, 수평형은 K 곱하기 시그마 보이 다시 곱하기 탄젠트 파이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PU가 될 거고요. 자, 이것이 만약에 이거는 모래 지반의 경우인데, 점토 지반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DL은 똑같겠죠, 그죠? 파이 DL은 똑같은데, 자, 요거는 얼마입니까? C 알파 값인데, C 알파 값인데, 요거는 뭐냐면, 3분의 2C, 점착력의 3분의 2 값을 쓴다는 거, 그건 뭐 쉬우니까 조금 반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